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상생, 서로 돕는 시민들. 태풍 희남노가 왔는데 우리 시민들이 서로 돕는다. 그래서 우리도 좀 서로서로 연락처 미리 알고 공유하고 안부 묻고 그러자고 말씀드렸던 적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끼고 아꼈던 겁니다. 우영우로 보는 공정과 정의. 여러분 드라마 우영우 보셨습니까? 꼭 보세요. 재밌어요. 재밌고 따뜻합니다. 한틀 아직 못 봤어? 왜? 이런 거 봐야 돼. 한 번에 확 몰아서 봐. 1편 시작하면 못 끊을걸?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영우가 뭐 장애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소개하자면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입니다. 되게 재밌는 거 많고요. 그리고 제작은 A스토리와 등등등에서 했고 채널 ENA라는 곳에서 방영을 했고요. 최고 시청률이 무려 17.5%. 여러분 보통 드라마 시청률 잘 나오면 3에서 5%예요. 17.5%.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요. 제작비 150인데 현재까지 수익이 3천억이에요. 제작비는 150밖에 안 들어갔대요. 근데 현재까지 3천억. 그리고 여기는요. PPL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딱 하나 했대요. 딱 하나 PPL. 장애인을 다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을 다뤘는데 진심이 왜곡될까봐 PPL을 안 했대요. 일부러. 그러고 있는데 몇 화인가 보면은 교통사고 나는 장면에서 최고급 몇 억짜리 승용차가 부서진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딱 하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PPL을 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요. PPL 한다 했는데 업체에서도 장애라고 안 했대요. 장애인 나온다고. 근데 그 업체는 오히려 장애인도 이렇게 우리 사회에 좋은 취지다 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영우의 뭐 장애인 얘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요. 공정에 관한 이야기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제가 발견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명의 변호사가 나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정명석 변호사, 극중 정명석 변호사라 그래서 팀장이에요. 높은 사람이고요. 왼쪽에 이 사람은 권민우 변호사라 그래서 좀 우영우 변호사 주인공과 동기이고 땡땡거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영우 변호사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민우 변호사가 이번에도 주의만 주십니까? 페널티 없어요? 사소한 실수도 아니고 재판을 결과를 뒤집으면 큰 잘못했는데 라고 우영우에게 페널티를 주자고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감점 주자고. 그러니까 이 정명석 팀장이 우리 전에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그때는 우변이 무단결근해서 페널티 줘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얘가 막 따져고 들었거든요. 얘 감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권민우 변호사는 페널티 되게 좋아하네? 그래서 게시판에도 그런 글을 쓴 겁니까? 해서 막 우영우를 비판하는 글을 이명에다 썼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다가 의견이 안 맞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얘기해서 풀고 해결해야죠. 매사에 잘잘못 가려서 상 주고 벌 주고 난 그렇게 일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실엔 이런 상사 거의 없어요. 그게 아픔이에요. 그렇죠? 되게 아파요. 이런 상사가 있으니까 우영우가 클 수 있던 것 같아요. 어쨌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권민우 변호사가 또 다른 동기 최수연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영우가 강자예요? 이 게임은 공정하지가 않다. 우영우는 우리를 매번 이기는데 우리는 정작 우영우를 공격하면 안 돼. 왜? 자폐인이니까. 우리는 우변에게 늘 배려하고 돕고 저체에 남은 빈에게 양보해야 되고 우영우가 약자라는 거 그거 다 착각이에요. 자폐 장애인 변호사가 배려받는 게 안 된대요. 우영우가 강자래요. 자폐 변호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요. 변호사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법적인 실력이죠. 이 사람은요. 우영우에 그게 딸려요. 왜냐? 우영우 씨는 이 극 중에서 로스쿨 수석에 사법대 수석이에요. 최고의 실력이죠. 그러니까 진 거예요. 장애인이라서 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영우 변호사는 장애인이어서 남은 한 자리 양보받아요. 또 자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실언을 하는 것도 이해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실력으로 겨루할 곳과 배려받아야 될 것을 구분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논리대로 하면 어떤 일이 되느냐? 노약자석도 불공정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장애인석, 임산부석 다 불공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선진국일수록 약자를 배려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바뀌어요. 그런데 요즘에 2030들의 모습이 거의 이래요. 거의 이래요. 공정이 목숨 걸어요. 공정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장애가 그게 아니라 공정이 정의인가. 자, 어떤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했대요. 그런 회사들 있어요. A 대기업에서 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사내 익명 게시판에 셔틀버스는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 특혜이다, 불공정하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왜냐? 나는 집이 가까우니까 걸어서 오고, 또 집이 가까워서 내 차 끌고 한 10분이면 오는데, 저 사람은 차로 운전해서 한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셔틀버스를 타고 온다. 근데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해 주는 건 특혜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폐지하고 그 비용을 전 직원에게 n분의 1로 교통비를 지급하라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왜 틀린 말이죠? 이거 어찌 보면 일면 이해가 될 만도 하잖아요. 회사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비용을 지불하게 하니까. 비용을 차등으로? 거리순으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진이 어떻게 생각해? 왜? n분의 1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 왜? 어. 음. 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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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요. 지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아니요. 회사에서 그냥 셔틀버스 없앴어요. 그렇죠. 회사에서 셔틀버스 그럼 이렇게 나누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 없으면 되는 건데. 즉 이게 뭐냐? 여기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죠. 이 글을 쓴 사람. 가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셔틀버스가 없어지면 어떤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떤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이 놀부심보 같은 소리예요. 자, 다른 사람이 받은 혜택 있죠. 멀리 사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요. 나한테는 어떤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혜택도 무조건 똑같이, 페널티도 무조건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있든 없든 남이 이익 보는 꼴을 볼 수 없어요. 이게 요즘 세대의 공정이에요. 공정이 아니에요. 사탄 짓이에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인국공 사태라고 아십니까? 제가 예민한 강의 했었는데 인천국제공항 공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인천국제공항에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 있죠. 근데 거기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특정 조건이 돼서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를 반대한다고 사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기로 했었어요. 나는 열심히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1년간 시험 봐서 들어왔으니까 너도 그렇게 들어와야 돼 라는 신보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나는 걸어서 왔는데 너는 회사에서 돈 받고 셔틀버스 타고 와? 넌 안 돼. 너도 네 돈 내고 와. 그 소리랑 똑같잖아요, 지금 다.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지금 이걸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정이 아니에요. 자, 계속 해볼게요. 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멍청한 세 친구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자, 한 명은 파주에 살고요. 한 명은 서울에 살고 한 명은 안양에 살아요. 친구가. 셋이 만나야 돼요. 어디서 만날까요? 왜? 좋아. 합리적이 상식적이에요. 여기서 서울에서 만나야 된대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만나서 서울 친구가 뭐 좀 쏘고 그러면 되겠죠. 근데 이들은요, 그 누구도 꿀을 빨 수 없다. 공정한 거리에서 만나야 한다. 라는 논리에 사로잡혔어요. 이 중에 한 명이 수학이 좀 밝았나 봐요. 세 명이 사는 곳을 삼각형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외심을 구합니다.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려서 외심이 바로 인천항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 삼각형 외심의 성격상 이 외심의 중심에서는요, 각 꼭지점 3개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이해되시죠? 되게 웃기죠? 되게 웃기죠?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게. 예, 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거 웃기는 일이죠, 지금. 웃긴 일인데 이게 셔틀버스 사건, 인국공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에요. 본질적으로. 자, 그래서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우리의 테두리가 좁아져서 그래요. 우리의 테두리가. 자, 아까 이 세변에 이르는 길이 같다 그랬죠. 인천항에서 파주까지 40km, 인천항에서 서울까지 40km, 인천항에서 안양까지 40km. 40, 40, 40으로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세 친구의 총 이동거리는 편도만 120이죠. 그쵸? 즉, 공정한 거리는요, 이동거리의 총량이 최대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서울에서 만나면요, 80km면 되겠죠, 편도. 둘만 움직이면 되니까. 즉, 우리를요, 셋으로 보잖아요. 야, 그럼 우리 셋이 최소로 움직이자. 그렇게 했으면 서울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있는 친구는 혜택을 받겠죠. 그럼 그걸 또 다른 방법으로, 야, 그래, 니네들이 와, 내가 쏠게.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거꾸로요. 아까 인국공 상태요. 나는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약직으로 10년 일하다 채용됐어요. 여러분, 계약직 10년 일할 동안에 눈물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2년마다 재계약하려고 간쓸게 다 빼주고. 정직원들은요, 법대로 연월차 다 받아요. 휴가 내 마음대로 쓰고 병가 내 마음대로 다 써요. 월차 뜩뜩 호봉도 올라가요. 계약직들은요, 10년간 윗사람이 까라면 까요. 야근 수당도 못 받아요. 월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재계약 안 되면 잘리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이 사태하고. 그래서 이 공정한 거리는요, 이동거리의 총량의 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 공동체의 고통의 총량이 최대가 되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죽도록 노량진에서 머리 싸매고 2년 동안 공부해서 여기 들어왔으니까 네 새끼도 2년 동안 공부하고 들어와. 넌 그 지능이 안 되지? 넌 정직원 안 돼. 그러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정직원의 능력을 성적 하나로만 판단하고 내가 이만큼 고생해, 너도 고생해, 그러고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 뒤에 그 사람의 다른 고생을 보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우리의 테두리가 좁아진다는 게요, 옛날에는 우리가 넓었어요. 우리 나라가 있었고요. 나라가 우리였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해도 우리나라가 88올림픽 열린다면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는 님비 현상이라고 해서 지역이 우리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이 우리였어요. 그래, 내가 좀 희생을 해도 우리 아들이 잘 되면, 에휴, 내가 좀 이렇게 해도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잘 되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나만 우리예요. 가족도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옅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각자 살림을 해요. 돈을 모아서 이렇게 따로 생활비만 내고 각자 통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아파요. 병원비가 크게 나가야 된대요. 돈을 꿔줘요. 실제 그래요. 그리고 이혼할 때 깔끔하게 헤어져요. 그냥 각자 하고. 이제는 가족도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범위가 점점 좁아져요. 공동체의 범위가 점점 좁아져요. 자, 여기 직장에 오래 다니신 분들 꼰대가 되셨죠? 우리 때는 말이야,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왜냐? 옛날에는요, 나의 우리의 범위에 직장이 있었거든요. 직장이 전체가 우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나만 우린 거예요. 나만 우리. 우리의 범위가 좁아져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세 친구는요,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만나서 술을 같이 먹고 이러고 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났으니까 안주값, 술값 정확히 엠빵했겠죠. N분의 1, 그렇죠? 고통이 최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차가 없는 친구, 운전이 서툰 친구, 많이 막히는 구간, 경제적인 격차, 시간적 여유 등 유무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주에 사는 친구가 아주 나쁜 사장님에게 고약하게 잡힌 거예요. 토요일 6시 약속했는데 토요일 날 5시 반까지 특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과 여기 안양에 있는 친구가 서울에 들려서 픽업을 해서 같이 가면 파주에 있는 친구가 많이 살 수도 있고 그런 문제잖아요. 이게 현재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상식도 없는 겁니다. 물론 이거 극단적인 예예요. 아직 이게 일반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감각에. 근데 곧 이게 일반이 될 거예요. 이제. 점점 그렇게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어져요.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그 리스크, 고통을 나눠진다는 개념이 없어져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테두리 안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테두리 밖에 나가잖아요. 그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인데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남인데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우영으로 돌아올게요.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페널티를 요구해요. 감점을 요구해요. 왜냐? 그 당시 이 우영우 변호사가 다니는 회사에는요 이 3명의 변호사가 신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계약직이에요. 1년 계약직. 이 권민우의 생각에는 이 계약직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만 되는 그런 경쟁 관계를 인식을 해요. 극중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1년짜리 계약직인데 내년에 누가 정직원 되겠냐고. 내가 제일 잘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있던 정명석 변호사는요 어떤 관계를 인식하느냐. 예, 문제가 생기면 서로 얘기하고 풀고 해결하자. 즉 동료 팀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권민우의 우리는 나예요. 나 혼자. 그리고 옆에 최수연이나 우영우는 철저하게 경쟁 상대인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끼리 왜 공격을 합니까? 그냥 내가 맡은 사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윗사람은 아니야 니네 한 팀이야 경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아까 처음에 봤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게임은 공정하지 않아요. 일단 이 권민우라는 사람은요 이 세 사람이서 지금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임을. 그리고 게임이기 때문에 공정해야 되고 매번 게임이기 때문에 이긴다, 강자다, 약자다, 공격한다 이런 프레임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게임 공정 이기는데 공격 여기에만 매몰돼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하나예요. 패배에 대한 불안감을 공정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딱 봐도 우영우가 제일 스펙은 좋으니까 저 사람이 정직원 되고 나는 잘릴 것 같아 계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불안감으로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잘못했으니까 페널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 공정만 외치는 젊은이들의 문제다라고 하기엔 이 땅의 경쟁이 너무 심한 것도 사실이에요. 경쟁이 너무 심한 것도 사실이에요. 다 경쟁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도 있지만 얘가 못해서 내가 이기는 길도 있잖아요. 지금 권민우는 그걸 택한 거예요. 얘를 공격해서 얘를 밟아서 내가 잘 나가겠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공정이 정의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정이 정의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공정이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예, 이 사회가 우리가 공정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사회는요 불공정한 사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회냐? 불평등한 사회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인국공 사태에 말씀드렸죠. 누구는요 노량진에서 2년 공부하고 갔다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2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노량진에서 공부하려면 월 1, 200 들어요. 할 수 있는 집안에서 밀어주는 힘이라든가 재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계약직 이 사람은 그게 없어서 계약직 들어간 거예요. 이게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평등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공정으로 치환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사악한 짓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최수연 변호사라는 사람이 되게 멋진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까 권민호 변호사가 한 말, 재수 없을 정도로 다 맞는 말인데 한순간이라도 그냥 바보 같을 수는 없어요. 동료를 위해서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해 치세나 정치는 내려놓고 바보처럼 용감해질 수는 없냐고요? 라고 했어요. 권민호 변호사한테. 권민호 변호사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병신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수연 변호사가 나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니까요! 라고 끝내버립니다. 예. 결국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요. 네. 남자는 이래서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알았냐, 남진아? 예. 어쨌든요, 예. 농담이고요. 네. 현실에서는 권미루처럼 사는 게 다 맞아요, 진짜. 이 사람은 공격해야 내가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동료를 위해서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뭐가 옳고 그런 겁니까? 내가 성공하면 다 옳은 겁니까? 내가 잘 나가면 다 옳은 겁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요,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자, 요소 중요한 거, 평등해지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평등해질 수 없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의입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올 초예요, 올 초. 서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위를 했어요. 어떤 시위냐? 대중교통이, 즉 지하철이 휠체어로 이동하기가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몇 옛날 역들이. 그걸 바꿔달라고 시위를 했어요. 네, 맞아요. 최근이에요. 그걸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구간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시위 때문에 열차가 지연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미친 정치인 같은 새끼가 가서 장애인들 다 몰아내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는요. 그 지하철이 누구 겁니까? 지하철 누구 거예요? 우리 국민 거예요. 그쵸? 세금 낸 사람 모든 거예요. 지하철은 뭐냐면 우리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생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장애인은 이동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있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괜찮아요. 왜요? 자기 자가용 타고 기차 타고 다녀요. 대중교통이야말로 서민과 약자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서민들이 자기보다 더 약한 장애인을 무시하기, 욕하는 겁니다. 그걸 정치인들이 조장을 합니다. 이게 병신이에요. 완전 다 동등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고급차를 타고 다닐 수 없죠. 하지만 이동권 자체를 제약받는 장애인들을 그래도 우리처럼 비슷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 이게 정의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돼. 불편을. 다른 말로 할게요. 전철에 노약자석 있죠? 그거 없으면요. 우리 편해요, 저는. 저는 편해요. 거기 앉으면 되니까. 전철에 장애인석 없으면요. 저는 편해요. 이렇게 없애기 시작하잖아요. 버스 전용차는 없어야 되고요. 구급차 없어야 돼요. 왜? 나는 안 아프니까. 구급차까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응급실도 없애도 돼요. 왜? 나는 편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배제하는 사회가 가잖아요. 그럼 그 사회가 지옥입니다. 그래서요, 이동권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걸 제일 약자들을 보장해주고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만 몰라요. 정확히 우리나라만 몰라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요. 유인원들 사회죠. 유인원. 원숭이 같은 애들. 그 무리에 보면요. 대장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대장 역할이? 어린아이와 암컷을 보호하는 거예요. 대장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암컷을 보호해야 우리 이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거. 공동체에서 하나씩 배제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공동체,
약자에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우영우 드라마 안 보신 분들, 이 세 명의 신입 변호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친해지고요. 셋 다 정직원이 돼요. 이거 물론 환타지 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변호사, 이 아까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원했던 건 팀워크예요. 팀워크. 경쟁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예요. 우리 사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주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완전 평등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그 방향의 노력 있죠. 그게 정의라고요. 그리고 그게 선진국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공정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왜? 아니야. 다 똑같이. 다 똑같이요. 다 똑같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우리가 머릿속에 하는 선진국들 있죠. 그런 선진국일수록 다 똑같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나라는요. 그 귀족이 사는 집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높은 사람이 사는 집이 있어요. 거기까지 길을 어떻게 해놓을까요? 엄청 잘 닦아놓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길을 마지막에 닦으라 그래요. 늘. 다른 동네 다 정비 길을 닦고 마지막에 우리 길을 닦으라고. 그렇게 하면 내 길이부터 닦으면 다른 길 안 닦는다고. 빈민가 저기 골목 그런데 다 길을 멋있게 깔아 포장해 놓고 나 귀족 우리 집 앞에 포장하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과정을 하고 있어요. 겪고 있어요. 아픔을 지금. 여러분 공정이 정의가 아닙니다. 공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각이 무르익어야 우리 사회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